내가 부동산 투자자다 혹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언젠가는 부동산 투자를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부동산 이걸 알면은 다 아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설명 진행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땅땅 무슨 땅 오픈 카톡방도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수도권 지하철 교통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실 사이트고요. 발표된 교통망부터 준공 예정인 것까지 필터링을 해보면 수도권에만 이렇게 많은 철도 지하철 계획들이 있어요. 지하철이 개통되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내 집에서 직장으로 빠르게 갈 수가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대형 상권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대형 상권이 없는데 지하철이 생겨서 쇼핑하러 장 보러 편하게 갈 수 있다면 좋겠죠. 그리고 기타 등등등의 영향이 있는데 사실 이 1번, 2번 두 개가 다예요. 출퇴근이 쉬워지고 쇼핑하고 놀러가기가 좋아지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사는 동네가 있고 중심 업무지구, 이곳에는 직장이 당연히 있겠고 백화점도 있겠죠. 내가 사는 동네에서 중심 업무지구까지 교통편이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하철을 한 번 갈아타고 두 번 갈아타서 직장으로 출근을 했어야 되고, 쇼핑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지하철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주말에 막히고 돌고 돌아 가야 하고 불편함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사는 동네는 이 중심 업무지구랑 크게 연관이 없는 동네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곳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지하철이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존에 환승해서 다닐 때는 예를 들어서 1시간 걸렸다, 버스를 타고 다닐 때는 1시간 10분이 걸렸다. 그런데 이 지하철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면서 환승 없이 20분 만에 내가 사는 동네에서 중심 업무지구를 다닐 수 있게 됐다. 자, 첫 번째 드는 생각, 내가 사는 동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좋아지겠죠. 출퇴근 시간도 짧아지고 대형 상권을 이용하기도 편해졌으니까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올라갔죠. 매매 수요뿐 아니라 전월세 수요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업무지구 쪽은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있는 주거지는 이 지하철로 인해서 뭐가 좋아지나요? 글쎄 잘 모르겠죠. 외부인이 우리 동네로 빠르게 올 수 있는데 뭐가 좋아질까요? 오히려 복잡해져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중심 업무지구는 지하철 철도 연결로 인해서 상권이나 업무, 오피스의 가치가 올라가요.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던 백화점, 이곳으로 오지 않던 사람들이 20분 만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이 업무지구로 와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하철 연결로 인해서 더 많은 지역에서 우리 회사로 좋은 인력들이 입사 지원을 하러 올 수가 있겠죠. 이건 아무리 멀어도 출근하러 가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식당이나 맛집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소금빵으로 아주 유명한 빵집이 있다고 쳐볼게요. 버스 타고 1시간 10분 가서 드시겠습니까? 지하철 환승하고 1시간 걸려서 소금빵 먹으러 가겠냐고요. 근데 환승 없이 20분이면은 한번 가볼만 하죠. 소금빵도 먹고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이런 식으로 중심 업무지구 입장에서는 교통망이 확충되면은 직장이나 상권한테 큰 호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우리 동네와 관련된 철도 호재가 뭐가 있는데 이게 나한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조금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지하철이 개통 예정에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필터링을 좀 해볼게요. 교통망을 발표한 단계는 지우고 예타 통과까지도 지워볼게요. 실제로 착공했고 준공 예정인 것들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꽤나 많은 노선들이 뚝딱뚝딱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 가장 핫한 GTX A 노선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개통되는 것은 변수가 좀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세요. 자, 주거지가 몰려있는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GTX의 종착역인 운정신도시 쪽이 되겠고요. 동탄 쪽에도 꽤나 많은 업무지구가 있지만 서울 핵심지 강남을 통과하는 GTX이기 때문에 동탄 쪽도 주거의 가치가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일산, 대곡, 화정, 행신 주거지로서 굉장히 호재죠. 용인과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 업무지구 쪽은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먼저 도심 서울역 쪽이 있겠고 당연히 강남 삼성수서가 있겠습니다. 한 1, 2년 후에 개통될 예정인데 강남 삼성역이 핵심이죠. 조금 아쉽게도 삼성역은 지하 환승센터 공사 때문에 아마도 27년, 8년은 되어야 개통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교통망이 연결이 되면서 주거지로서 가치가 올라가는 곳들과 업무지구, 상업지로서의 가치가 올라갈 곳을 잘 비교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이번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신안산선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업무지구로는 당연히 종착역인 여의도역이 되겠죠. 서울 최대 크기 현대백화점도 여의도역에 있고요. IFC몰, 여의도 공원
한강, 육산빌딩 다 여의도에 있습니다. 게다가 연봉이 가장 높은 증권가도 여의도에 몰려있죠. 핵심 업무 상업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 쪽에 업무지구가 몰려있고요. 종착역인 에리카 캠퍼스 한양대, 대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은 건데 우리가 대학교에 투자를 할 수 없으니 그냥 그런가 보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지로서의 호재는 여의도와 연결되는 영등포, 도림사거리, 신풍, 광명 쪽에도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이 있고요. 이 안산 쪽은 기존에 4호선으로 돌고 돌아서 서울로 연결이 됐는데 이 신안산선 개통되면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대는 30분대에 여의도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해요. 신안산선 24년 준공 예정되어 있어요. 여의도에서 안산 한양대까지 연결되는 이 신안산선은 광명지선이 있습니다. 광명에서 시흥시청으로 연결이 되고요. 시흥시청에서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까지 다시 연결이 됩니다. 여의도에서 안산 한양대로 오는 신안산선 1구간, 광명에서 시흥시청으로 해서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로 연결되는 광명지선 2구간이 있어요. 안산 쪽 초지역 쪽도 주거지로서의 호재가 크고 이 신세계 국제 테마파크는 휴양지이면서 일자리가 많은 업무지구도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향남까지 연장이 될 계획이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화성의 서부권, 송산그린시티 신도시에게도 신안산선이 큰 호재가 되죠. 송산역도 이쪽에 생깁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동네로 연결되는 지하철 왜 소개 안 하냐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교통망 발표나 예타 통과한 노선은 이야기하지 않고 착공이나 준공 예정인 곳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 노선은 꼭 소개하고 싶은 곳들이 있습니다. 교통망 발표와 예타 통과 노선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구독을 꼭 해주세요. 자, 동북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25년 준공 예정으로 열심히 공사 진행 중입니다. 동북선의 최대 수혜지는 중계동 은행사거리 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초대형 학원가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중계동인데 야, 그동안 지하철이 없었습니다. 아, 중계역 있지 않냐 하실 수도 있는데 중계역은 학원가 은행사거리 쪽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사거리 중심에 역이 생기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많은 상계동이나 하계, 월계 이런 쪽도 주거지로서 가치가 올라가겠죠. 업무지구나 상권 쪽은 왕십리역이 또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왕십리는 2호선, 5호선 환승 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성수동이나 한양권, 종로 업무지구 이런 곳들도 좋은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이 노선 개통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역시나 은행사거리 중계동입니다. 자, 서해선 대곡소사선 얘기 안 하면 섭섭하죠. 23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목해야 할 곳은 김포공항인데요. 김포공항 자체에도 일자리가 많지만 9호선과 5호선 환승이 되는 게 김포공항입니다. 여의도, 마곡 그리고 강남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환승역이죠. 아파트 단지가 많은 능곡역과 주변의 행신, 화정 쪽도 주거지 호재가 될 수 있고 대곡소사선은 이 대곡에서 끝나지가 않고 일산까지 연장이 됩니다. 당연히 주거지 신도시인 일산의 호재가 되겠고 기존 경의선도 다니던 백마역 앞쪽도 굉장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대곡소사선으로 김포공항과 연결이 된다는 게 수도권 서북부 쪽에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말 안 하면 섭섭하죠. 8호선 별내 연장입니다. 23년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기존의 8호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잠실역에 서고 요게 암사까지만 다녔었습니다. 이 8호선이 연장이 돼서 선사 구리로에서 다산 별내까지 연결이 됩니다. 주거지로서 당연히 별내 신도시가 큰 호재고 개통이 되면 20분대에 잠실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산 신도시도 주거지로서 마찬가지 호재고요. 잠실은 업무지구로서 호재가 되겠죠. 수도권 동북부에 많은 사람들이 잠실로 출퇴근이 편해지고 또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나 롯데타워, 백화점 같은 곳들이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는 호재이기도 해요. 이렇게 상권에 있는 것들 이름을 말해버리니까 이해가 좀 더 쉽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분당선 강남 용산 개통 예정이에요. 광교 분당에서 올라오는 신분당선은 신사역까지는 개통을 했고요. 이게 용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예정입니다. 요건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하는데 용산도 핵심 업무지구고 강남 쪽은 말할 것도 없이 핵심 업무지구죠. 핵심 업무지구 상권,
핵심 업무지구 상권이 연결되는 신분당선 강남 용산 연장입니다. 이 양쪽 업무지구에 더블 호재를 받는 주거지는 국립박물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동부이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지금도 비싼 동네긴 한데 조금 아쉬웠던 교통이 획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동부이천동도 용산이니까 이쪽으로 가는 편리성보다는 강남으로 직결 연결되는 편리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죠. 하나, 두 정거장 넘어가면 강남, 세 정거장, 네 정거장, 다섯 정거장, 강남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빨리 이거 말 안 하냐 하는 분 있을 겁니다. 월곶 판교선, 월판선입니다. 이 월판선은 굉장히 심플해요. 이름에도 판교가 들어가 있잖아요. 핵심 업무지구인 판교역입니다. 판교 현대백화점도 유명하죠. 월판선에 있는 아파트가 많은 곳들은 다 주거지로서의 호재가 있어요. 인덕원이나 안양, 만안구가 그렇고요. 광명 쪽도 상권으로 만만치 않게 좋은 곳이긴 한데 판교 연결로 인한 주거지 가치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케아나 코스트코도 있으니까 업무 상업지구로서 가치도 올라가겠네요. 시흥이나 월곶 쪽 주거지 가치가 올라가겠죠. 월판선 왜 얘기 안 하나 하신 분들 제가 확실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인천 청라 쪽 안 볼 수가 없죠. 7호선 연장 사업이고요. 27년 준공 예정 이렇게 나오네요. 지도를 좀 넓게 보면 이 7호선은 강남 쪽을 통과하는 노선이고 가산 디지털 단지와 부평 쪽으로 넘어옵니다. 인천 2호선과 환승역인 성남역까지 현재 연결이 되는 이 7호선이 성남역에서 끝나지 않고 청라 국제도시역까지 연장이 됩니다. 물론 7호선을 타고 강남까지 청라에서 출퇴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는 보여요. 그래도 강남 직결이 연결 안 되는 것보단 되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나요? 청라 내부에서도 국제업무단지역, 호수공원이 상권이 잘 되어 있고 워낙에 대단지 주거지가 또 많은 곳이 청라라서 7호선 쪽으로 업무단지로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 있잖아요. 광명 사거리 쪽도 있고요. 청라 쪽으로 7호선 연장이 되면 청라 쪽 주거지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로는 출퇴근이 가능해지겠죠. 그 외에도 9호선 연장이나 인천발 KTX, 인천 1호선 연장, 위례 신사선도 있고요. 발표 노선이나 예타 노선을 보면 GTX-D, GTX-B, GTX-C 노선, 강북 횡단선, 서부선, 우이신설선, 원종 홍대선도 관심 많으시죠? 난곡선도 기대가 되고요. 예정선 분석도 다음 시간에 진행할 테니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설명드린 곧 개통하는 노선들 지금 이 영상을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시고 주거지 투자 관심 있는 분은 주거지 호재가 있는 곳들, 상가나 업무지구, 오피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업무지구로서 호재가 있는 곳들 잘 살펴보시면 공부가 많이 되실 거예요. 신규 노선 호재 지역들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땅땅 무슨 땅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주변에 부동산 관심 있는 지인들에게 이 영상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철도 노선 호재 지역 설명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